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되풀이된다.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영국과 일본의 밀착이 119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1902년 러시아 남하를 막을 목적으로 동맹국이 됐던 이 두 나라가 최근에는 중국 견제와 경제적 이유를 매개로 해가지고 뭉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영국과 일본은 외무 국방장관 그러니까 2+2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파견할 때 이 자위대하고 공동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해경국이 이제 권한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발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려도 표명했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국제법의 토대를 둔 해양 질서 유지와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3.1 영국 회의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4일자 지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남중국 그리고 동중국 회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영국은 군사,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은 지금까지 군사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과 공동훈련을 거듭해 가면서 준동맹국화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1902년 공동애적인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맺었던 영일동맹, 이 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의기투합을 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 일본은 각 근대화한 신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서 남하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막는 데 우군이 필요했었습니다. 일본 역시 삼국 간섭, 그러니까 요동반도 반환 압력, 그리고 동청철도, 이게 이제 하얼빈 철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부설하는 거. 이런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러시아를 제압하는데 영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양국이 동맹이 된 후에 벌어진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났었죠. 이 러일 전쟁에서 절대 열세이던 일본이 러시아를 제압한 데는 바로 이 영일 동맹의 힘이 컸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제압을 위해서 최강 발틱 함대를 파견하니까 영국은 수에즈 운하 통과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무려 7달이나 걸려가지고 항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을 만났으니까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일본 해군이 보유한 주력함들은 모두가 영국에서 건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일본의 힘을 빌어가지고 러시아를 제거했고 대신 일본은 조선반도의 지배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18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은 국제정세에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에 기댔다가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그 영일동맹 체결 이후에 11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일본 간에는 제2의 동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준동맹국이 됐습니다. 제2의 영일동맹은 영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위에 글로벌 파워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경제 규모 세계 3위 일본하고 5위 영국이 뭉치고 있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1월 영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 그러면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CPTPP라고 그러는데요. 이 CPTPP에 가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밀착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캐머런 정권은 전후 처음으로 일본이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 국방회의, 그러니까 2+2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가지고 이 안보와 경제 면에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영국군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군이 강습 36함인 엘비언을 도쿄 근해로 파견해가지고 유엔 제재에 의한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EPA를 체결하면서 경제적 밀착까지 과속화했습니다. 양국의 밀착은 이제 군사안보 분야의 결속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 4개국에 영국을 포함해가지고 퀸텟,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로 확대해가자 이렇게 원하고 있고,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최고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일본을 참여시키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스 아이스로 개편하자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국이 왜 이렇게 일본에 정성을 쏟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02년 당시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은 지금 최근 유상을 보면 많이 유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아직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모두 15개의 해외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만에는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16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중 한 곳을 영구 합동작전기지, 그러니까 PJOB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디켈리아, 그리고 지브롤터, 그리고 포클랜드, 그리고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디에고 가르시아 이런 4곳의 PJO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함께 영국 연방 5개국 방위 협정을 맺고 이 협정에 따라서 싱가포르에 군사시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적극 진출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브렉시트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주도의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벗어나가지고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유럽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 국가로 나간다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가지고 유럽 국가를 추구했던 탈아 입구. 자, 여기 빗대가지고 영국이 탈구 입아, 그러니까 유럽을 탈피하고 아시아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교 노선은 과거 캐머런 내각이 2015년 11월에 발표했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 이렇게 일본과 관계를 적극화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하고도 직결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랬고요. 이후에 미국 전략 싱크탱크인데 스트래트포,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이 스트래트포에서 분석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던 지정학 전략가죠. 피터 자이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과대평가됐다. 아시아의 우두머리는 일본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공황 상태다. 독일은 한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제는 Disunited Nation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연합으로 상징되는 풍요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담긴 그런 제목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 피터 자이안은 일본 해군력하고 공군력이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과 1대1 싸움에서도 승기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일본의 미래를 정확히 분석하면서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의 반자유화에 대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홍콩이라는 버릴 수 없는 자식이 심정적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국제협약에서 비록 반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홍콩인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홍콩인들의 울부짖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손을 잡고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 영국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갖는 유익은 뭘까요? 일본은 일본대로 영국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든든한 중국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이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영국하고 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다 날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미국의 가장 우선되는 동맹국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중국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가 되면서 미일 동맹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보여준 자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에 정상 간의 이제 통화 순서는 통상적으로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 아시아 국가 정상하고는 첫 번째 통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일주일이나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거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비중 있는 동맹이자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이든 정부 시대의 미일 동맹은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센카쿠 열도, 중국명은 나우이다오 분쟁, 그리고 쿼드 협의체 확대, 북핵 문제 공동 대응, 이런 4개 카테고리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협력의 핵심 전략으로 꼽힙니다.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일본 모두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수행국으로 일본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 스스로 그 중심 역할을 걷어찼죠. 그래서 일본이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을 양어깨에 쥐고 대중국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일본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영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맞서면서 아시아의 소맹주 역할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손을 굳게 잡은 영국은 지금 중국 때리기에 최선봉에 섰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2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하는 특집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국 의회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거죠.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제노사이드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국가와하고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4일 영국 통신규제당국인 오프컴은 중국 국제 텔레비전, 이게 CGTN이라고 그러는데 이 CGTN이 운영하는 영어 유성 뉴스 채널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방송을 취소해버린 거죠. CGTN은 중국 관영 방송사인 CCTV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세계 100여 국의 방송을 내보내는 채널인데 중국 국영 방송사입니다. 2019년 런던에 유럽 본부를 설치했는데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오프컴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이 해당 채널이 자체 편집권 없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이 조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영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홍콩의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 조치도 시행을 했죠. 영국의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경제적 잠재력이 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참여해가지고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전략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일본의 마인지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이 확실하게 중국과 대결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동안에 대륙 세력과 손을 잡을 때는 국은도 세웠고요. 반면에 해양 세력과 함께 나갈 때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런 경향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 호주, 인도, 영국을 잇는 이 해양 세력 대연합을 구상 중입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이 대륙 세력의 팽창에 대한 해양 세력의 응전이 미일 동맹, 영일 동맹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이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국제 세력의 균형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은 대륙 세력인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다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공조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기야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용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고 김정은은 국제 정세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위북척일,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을 옹호하고 수호하고 일본은 배척하는 노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과의 협력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대륙 세력인 북중러 편에 기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한국이 일본과 등을 지고 북한 및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더욱더 군사 대국화되어 가고 있고 더불어 미국의 최우방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국의 핵심 국가가 되면서 이 아시아 맹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과 친중, 친북 정책이 역설적으로 일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가 되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공언했던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이거 필요조차 없는 질문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